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선박간 환적 등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을 감시하기 위한 다국적군의 활동이 지난해부터 다시 활발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달 초 관련 작전에 참여한 영국은 의심 선박을 확인하고 절차에 따라 보고했다고 밝혔는데 효과적인 제재 감시를 위해 경계와 감시를 넘어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첫 소식 박형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이 본격화됐던 2020년 주춤했던 다국적군의 대북 제재 해상 감시 활동이 다시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관련 현황을 집계한 일본 외무성 자료에 따르면 서방 국가들이 한반도 주변에서 제재 감시 작전에 참여한 것이 2020년에는 5차례에 불과했지만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15차례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또 이달 말부터 다음 달 말까지 호주 항공정찰기가 일본 가데나 공군기지에 머무르며 감시 활동에 참여한다고 일본 외무성이 24일 밝혔습니다. 앞서 이달 초에는 영국 해군 해상 초계함 HMS 타마르가 한반도 주변 해상에서 대북 제재 감시 활동을 벌였는데 영국 해군 측은 과거 선박간 환적을 통한 유류 석탄 이전을 수행한 것으로 목격된 관심 선박을 확인하고 절차에 따라 해당 선박의 위치를 파악해 보고했다고 23일 VOA에 밝혔습니다. 네온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UN 대북 제재 위반 감시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캐나다는 VOA에 북한의 제재 회피 방식이 교묘하고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캐나다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국제적, 지역적 노력을 계속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바이에른 호위함을 파견해 처음으로 대북 제재 감시 대열에 합류한 독일은 국제 파트너들과 함께 이 지역에서 항로의 자유와 국제법 준수를 지지한다는 결의를 보여줄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처럼 다국적군이 동참하는 제재 감시 활동은 대북 제재 집행과 준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Monitoring and surveillance goes beyond just spotting and taking pictures of suspicious vessels and/or illicit maritime activity. These joint initiatives also include information and intelligence sharing between participating countries, which is essential to strengthening the enforcement and compliance of sanctions protocols across various jurisdictions vulnerable to exploitation by North Korea. 하지만 더 효과적인 제재 회피 억지를 위해서는 경계와 감시 활동을 넘어 해당 선박에 대한 개입과 차단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If monitoring and watching and reporting is insufficient in reducing the flow of illicit transfers, then one has to consider, or at least talk about, going to the next level, which would be interdiction and disruption upon the high seas. 워츠 전 위원은 유엔 안보리 등이 논의를 통해 제재 위반 선박에 대한 개입과 차단을 위한 합리적인 수준의 근거와 기준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영국 국방부 측은 관련 해상 감시 활동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군을 투입한 이런 접근 방식은 외교와 정치적 문제를 지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공격을 전면 개시하자 미국 의회 공화당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북한과 같은 적국들도 주목하고 있다며 미국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한국계인 공화당의 영김 하원 의원은 24일 트위터를 통해 이번 사태는 중국과 이란, 북한도 지켜보고 있다면서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단합과 강력함, 지지에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화당의 크리스 스튜어트 하원 의원도 트위터 글을 통해 중국과 이란, 북한은 악의적 의도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면서 이들 적국은 비난받아 마땅한 러시아의 공격에 미국이 단호히 대응하는 것을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화당의 어거스트 플루거 하원 의원도 트위터를 통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주권 국가를 점령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도록 허용한다면 중국과 이란, 북한은 이를 분명히 주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호주 공군이 참여한 연합공중훈련이 북한 등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던 미국 군 당국이 콤노스 훈련이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태평양 공군사령부 공보실은 23일 최근 종료된 콤노스 훈련에 대한 평가를 묻는 VOA의 질문에 미국 공군과 동맹국 간의 전투력 강화와
전투원 통합 개선 목표를 계속 달성하고 있다면서 콤노스 훈련은 미국과 일본, 호주 간의 상호 운용성 강화를 위한 전투공군의 대규모 동원과 인도적 지원, 재난 구조 훈련에 초점을 맞췄으며 3국은 이번 훈련에서 어떠한 활동에도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태평양 공군사령부 공보실은 지난 2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실시한 3국 연합훈련이 북한 억지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느냐는 VOA의 질문에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면서도 북한 등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도 북한 인권 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힌 유럽연합이 초안에 들어갈 내용의 핵심적인 사안들을 VOA에 공개했습니다. 이번 결의안도 북한의 인권 유린 상황과 책임 규명에 집중할 것이고 북한 인권 개선은 유럽연합의 우선순위 가운데 하나라면서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폭넓은 지지를 촉구했는데 3년 연속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은 한국이 이번에는 어떤 입장을 보일지 관심입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 EU가 제49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에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을 묻는 내용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대변인은 24일 올해 제출될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 내용에 대한 VOA의 질문에 결의안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영향을 포함한 심각한 북한 내 인권과 인도주의 상황을 강조하고 책임 규명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유럽연합은 북한 인권결의안을 유엔 인권이사회의 주요 의제로 다루려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며 이전처럼 계속 합의 채택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한 더 많은 국가의 지지와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에는 일본과 프랑스, 독일 등 35개 나라가 공동제안국에 참여했고 이후 추가로 미국 등 25개 나라가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반면 한국은 지난 2019년부터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과 남북관계 특수성 고려 등의 이유로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역할이 크다며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과 정치 외교 사안은 분리해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t undermines the unity and impetus of the other countries that come together to stand up for the North Korean people in the face of North Korean government's persecution of them. South Korea must stand more with the North Korean people. 북한 자유연합의 수전 숄티 의장은 한국 대통령은 북한 주민을 자국민처럼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면서 공동제안국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And he has the constitutional obligation because under the South Korean constitution North Koreans are also citizens of South Korea. And so South Korea should be the most powerful voice in the world about what's happening to the people of North Korea. 한편 유럽연합은 이번 결의안 초안에 오는 8월 임기가 끝나는 토마스 오에아 퀸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에 대한 1년 임기 연장도 함께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유엔 인권이사회 제출 보고서 작성 자료 수집차 한국을 방문했던 토마스 오에아 퀸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의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 불참은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지적하며 참여할 것을 권고했었다고 밝혔습니다. 제49차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는 오는 28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개막해 4월 1일까지 진행됩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유엔이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와 유관 회원국들이 대북 송금 거래 중단 문제에 대한 특별 해법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대변인은 24일 관련 사안에 대한 VOA의 질문에 대북 인도주의적 금융기재, 즉 은행 경로는 2017년부터 작동되지 않고 있다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로 실시한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 이후 문제를 완화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유언이 없는 상황에서 북한 내부에서 계속 유엔의 지출이 발생하고 있어 은행 경로는 인도주의적 활동의 주요 장애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익명을 요구한 비정부 기구 관계자는 최근 BOA에 대북 인도주의 지원 활동의 가장 큰 걸림돌은 은행 경로 부재라면서 자신의 단체는 북한 내부에서 현금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있지만 UN 등 큰 단체들은 송금 문제가 매우 중요해 현재 대북 송금 경로가 없는 것은 사업 진행에 상당한 문제와 비효율성을 야기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자유지수가 올해도 전 세계 최하위권으로 북한 주민들의 정치적 권리와 표현, 신념의 자유 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제인권단체가 지적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프리덤 하우스는 24일 발표한 2022 세계 자유보고서에서 북한의 자유지수가 100점 만점에 3점을 받아 최하위권에 머물렀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조사 대상국 210개 국가 가운데 북한보다 점수가 낮은 나라는 1점을 받은 시리아와 티벳, 남수단을 비롯해 2점을 받은 투르크메니스탄뿐이며 북한은 선거와 다원주의, 정치 참여, 정부 기능 등을 평가한 정치적 권리에서는 0점을 기록했고 표현과 신념의 자유, 법과 제도의 자유와 권리를 평가하는 시민적 권리에서는 3점을 받는 데 그쳐 자유가 크게 탄압받는 최악의 국가로 분류됐습니다. 프리덤 하우스는 1973년부터 49년째 전 세계의 정치와 시민적 자유 실태를 조사해 이를 수치로 환산한 연례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으며 북한은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핑계로 자국민에게 사살 명령을 내리고 국경을 봉쇄하는 등 자유를 극단적으로 억압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100점 만점 중 3점을 받는 데 그쳐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